지금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상반기에 공급 물량이 76%가 급감을 했다라는 또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정말로 서울 분양이 이렇게 없는 건지. 혹시 최근에 서울 분양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진짜 못 들어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 분양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올해 원래 서울 물량이 47,000 가구 정도를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제로 분양한 단지가 몇 개 단지 정도 될까요? 9개 단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여기 있는 단지가 전부예요. 올해 지금 분양하는 게 토탈로 네, 지금? 서울에서. 네, 지역을 보시면 처음에 서울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민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분양 주택인데 이 단지 총합이 9개 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창동 디우 아트리체 같은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89세대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작은 분양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서울 분양 아파트 예정 물량은 47,000 가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분양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건 3,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은데요? 그쵸. 거의 너무 적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예정대로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입주하는 물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양 물량 자체도 지금 적은 상황에서 그것 또한 지금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네,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럼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분양이 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원자재 값도 오르는 것도 있고 분양값이 오르는 것도 있고 건설비가 오르는 부분들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단지가 둔촌주공 아파트예요. 들어봤죠. 아마도 기사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이 맞아요. 됐을 텐데 맞아요. 여기가 가구 수로 보면 12,000세대가 넘어갑니다. 정말 대규모 입주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분양만 해도 4,786세대예요. 이 정도로 큰 일반 분양을 하는 곳인데 지금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였나? 그때부터 아마 공사를 중단한 맞아요. 걸로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네. 크레인도 철거를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크레인이 다시 오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지금 공사를 재개하려면 기한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분양 또한 기약 없이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기존에 뭐 조합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입주 그 시기를 예상을 하고 현재 지금 실거주 하시는 데를 좀 잡아 놓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지금 기한 없이 이렇게 미뤄지게 된 상황이니까 다 일정이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도 분양가 산정 때문에 또 이것도 지금 밀리고 있고요.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도 3,000세대가 넘어갑니다. 여기 일반 분양이 9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분양가 산정 때문에 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도 2,450세대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이 1,0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시공사를 교체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HDC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콘소시엄에서.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또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이것도 조금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갖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큰 단지들만 보여드렸지만 또 작은 단지, 소규모 단지들은 또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냥 일반 분양만 봐도 한 거의 7,000세대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금 7,000세대에 대한 그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양 물량은 예정된 분양 물량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된 거예요. 10분의 1도 아닌 거죠. 그럼 지금 혹시 지금 현재 좀 분양 예정 중인 단지는 있죠? 네. 정확히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하반기 정도면 진행하지 않을까 또는 올해 상반기 원래 조금 더 일찍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좀 밀린 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대조 1구역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대조 1구역 들어보셨나요? 대조 1구역 그 은평구에 있는 역시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조니까 뭐 대조동이겠지. 여기가 총 세대 수가 2,450세대 정도가 돼요. 거기서 일반 분양이 500세대, 그리고 임대가 368세대입니다. 여기 세대수를 보시면 51타입이 있고, 59타입이 있고, 74타입, 84타입,
114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59부터 84까지거든요. 59 타입이 892세대, 74 타입이 561세대, 그리고 84 타입이 489세대예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59 타입과 74 타입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왜냐면 84 타입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이 없거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9 타입이랑 74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올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의 분양 물량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계시니까 또 준비해 네,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코코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여기가 은평구예요. 은평구. 6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6호선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가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일산으로 가는 게 3호선입니다. 지금 은평구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가련 1구역입니다. 어디가 가장 좋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냐면 불광 5구역이에요. 가장 역세권이거든요. 그리고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4,000세대가 넘어간 대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있죠. 대단지로서. 대조 1구역은 2,451세대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하철역에는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불광역에서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 위에 연신내역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조 1구역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 세 지역 중에서?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빨리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관초 낳고 이주 다 끝냈고 철거까지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터로 되어 있어요. 펜스 쳐져 있고 땅도 다 다져놨어요. 이제 분양하고 나서 건물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공비 좀 합의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합의가 끝나고 나서 분양만 하고 나면 바로 건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추후에 가련 1구역이나 불광 5구역이 또 어느 정도 분양 소식이 좀 들릴 때쯤이면 또 주인님이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겠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 부분.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대조 1구역입니다. 여기서 바로 옆에 대은초가 있어요. 초품화 단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동명여고가 있고 동명생활경영고가 있습니다. 여기 좀 학군으로 봤을 때 좀 단점이라면 중학교가 좀 멀리 있어요. 안 보이네요. 네, 가련까지 가야 되나? 네, 중학교가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군적으로 봤을 때 다 좋지. 초등학교도 끼고 있지만 중학교가 좀 멀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역에서 가까운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부동산에 가면 항상 호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호재가 뭘까요? GTX. 그렇죠. 여기가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곳. 어디로 바로 지나가나요? 옆에 있습니다. 연신내역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요. 보시면 A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킨텍스를 지나서 쭉 지나갈 때 여기 연신내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GTX를 타고 강남까지 접근을 할 때 이 연신내에서 강남까지 거의 1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근데 그렇죠. 체감하는 거리는 상당히 짧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GTX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노선 또한 충분히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지금 지도만 봐도 설명을 안 들어도 이미 그 역세권 안에 있네요. 네. 지금 뭐 더블 역세권 연신내역이랑 불광역이랑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뭐 학군이나 맞습니다. 이런 걸 다 보지 않더라도 되게 입지가 좋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여기 역촌역이 있고요. 여기 또 구산역이 있어요. 여기도 다 도보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방향 전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데 대신 연신내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약간 있어요. 시간이 있네요. 나머지는 그래도 10분 내외로 해서 갈 수 있을 텐데 연신내까지는 조금 더 걸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을버스가 또 워낙에도 잘 그쵸, 돼 있어요. 잘 돼 서울 있죠. 같은 경우는 곳곳에 또 정류장이랑 잘 있어서 연신내역 가는 것도 충분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호선을 이용해서 또 중심 업무지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의도까지라든지 아니면 광화문까지는 좀 편하게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강남까지 멀었는데 GTX가 그 단점을 해소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로. 그리고 또 GTX A 노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뭐 B, C, D 얘네들보다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또 되고 있고 하니까 더 네, 원래 예정은 좋네요. 내년이었어요. 2023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아마 조금 미뤄져서 2025년도에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실제로 저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고 싶어요, 진짜. 저도 타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빠를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어찌됐든 또 서울에 있는 지금 단지이고 또 지도로 봤을 때 입지가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또 가격이잖아요. 그쵸. 가격이 얼마에 중요하죠. 또 이렇게 분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네네. 이분 캡처하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캡처 안 하신 분 있을까봐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캡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13개 구 전체동, 여긴 전체동이에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여기는 좋은 지역이죠. 그냥 정말 좋은 서울에서 지역이에요. 좋다라고 네. 생각하면 적용된다. 네, 분양 민감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은평구 포함 안 돼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개발 추진 5개구, 여기 37개 동이 있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은평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광도, 가련도,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천동. 대조동이 더 포함이 되어 있죠. 쪼개놨구나. 네. 네. 여기는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으면 좀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수요가 좀 많이 몰려서. 그쵸, 상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만큼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좀 살펴보자면 네네. 위치가 여기예요. 불광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산 이 위쪽으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가 있는데 여기가 09년식이에요. 여기가 이제 24평 기준, 전용 5구 기준이에요. 네. 여기가 10억 6천 정도 합니다. 여기 그리고 전세값이 5억 7천 정도 하고요. 그리고 6호선에 따라서 조금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는 2010년식이고요. 여기가 매매는 8억 6천, 전세는 5억 3천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불광 롯데캐슬이 있는데 여기가 신축이에요. 2018년식. 그리고 매매는 8억 9천이고 전세는 5억 5천입니다. 여기가 불광역에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레미안 베라힐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신축 아파트예요. 여기가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이 보이는 곳 중에서 11억 2천. 그리고 전세는 5억 6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일까요? 일단은 레미안 베라이스보다 입지가 더 좋고 그리고 네. 더 새 거가 될 거니까 네. 최소 11억은 넘어야겠죠. 그쵸. 그때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분양가는 지금 25평 전용 5구 기준 분양가가 7억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상 분양가가 한 7억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러프하게 7억 정도? 그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주변 시세를 대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저렴하게 분양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7억이라고 한다면 7억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는 2025년 정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금액이라는 게,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베라힐스만큼만 간다고 해도 11억 정도가 돼요. 그 정도만 해도 4억 정도의 그렇죠. 시세 차익을, 안전마진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20% 필요해요. 네. 20%. 그리고 중도금을 40%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억이라고 했을 때 1억 4천 정도는 계약금으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4번은 대출을 받는, 중도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1억 4천을 이제 중도금을 마무리 짓는 거죠. 잔압을 하셔야 됩니다. 5회차, 6회차를 중도금 잔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총 금액이 2억 8천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당연히 KB 시세라든지 여기 시세가 나오게 되면 그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시세가 바뀌어져 있으면 그 단위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또 결정이 되는 거죠. 일단 내가 필요한 금액은 최소한 2억 8천 정도. 처음에 이제 내가 최소한 필요한 금액이 계약금은 최소한 내야죠. 처음에 내가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계약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20%, 1억 4천 정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4회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기간 동안에 나머지 중도금 5회차, 6회차를 마련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기가 좀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금 낼 거, 그리고 중도금 20% 낼 거, 2억 8천 정도는 네. 그래도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잘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자금이나 이런 게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덥석 이렇게 또 그쵸.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이게 납부를 할 수가 없으면 그쵸. 또 그 기회가 확 날아가 버리니까. 특히나 계약금조차도 내지 못하는데 설마 내가 되겠어. 한번 넣어볼까? 했다가 되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너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 금액, 가용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기회,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 당첨이 됐는데 내가 계약금이 없어요. 근데 뻔히 보이잖아. 이 금액 7억인데 옆에 있는 새 아파트가 11억을 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것만 메꿀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좀 벌 수도 있고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도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언제 분양을 하는지. 원래는 작년 하반기 때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밀렸죠. 그 밀렸던 게 이제 또 올해 상반기였는데 올해 상반기도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좀 되지 않을까. 아직 힐스테이트 정확하게 쪽이랑 일정이 나온 건 아니고 네. 지금 예상을 하반기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보시는군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약을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또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청약을 하려면 이 자격 요건이 무조건 돼야 돼요. 왜냐면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서울시에서 당일 거주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여야지만 돼요. 그리고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청약이 가능해요. 1주택자라면 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이제 가입이 2년 이상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치 기준 금액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 거주 기준으로 봤을 때 300만 원을 통장에다 예치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내가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평형대가 84제곱미터 초과도 있었잖아요. 8호 네네네. 초과도 있었을 네. 텐데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102 초과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14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래도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1000만 원이에요. 135 초과 물량 이전까지는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00만 원을 내가 납부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납입을 해놓고 있어야지 여기에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넣으려고 하는 평형에 따라서 예치금이 얼마인지도 미리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청약 당첨 사실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청약홈에서 맞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자격이 내가 좀 된다. 어느 정도 뭐 예치금도 다 맞고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 어느 정도 내가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분들 좀 약간 전략이 있다면 청약에 좀 당첨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청약 당첨 전략이 있다면 일단 우선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분양 점수 가점 자체가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를 들어서 둔촌 주공이라든지 또는 방배라든지 또는 이문, 1구역, 3구역이라든지 여기가 먼저 분양이 된다면 먼저 거기서 가점 높은 사람들이 먼저 다 지원을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조금 안 됐던 사람들이 여기를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 당첨되기가 애매한 점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둔촌 주공 같은데 또는 방배 같은데 이문 같은데 더 좋은 입지에서 당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넣을까요, 넣지 않을까요? 안 놓겠죠. 그 그쵸. 기회를 이왕이면 더 좋은 입지, 이왕이면 더 좋은 데에다가 넣고 싶어 하죠. 거기가 먼저 분양이 되냐 되지 않느냐도 큰 차이예요. 만약 여기가 먼저 분양이 된다면 고가점자들은 여기에 접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애매한 점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먼저 넣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때는 이제 조금 내가 어떤 타입을 선택할지도 잘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5구 타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5구 A가 있고 5구 B 타입이 있고 5구 C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C. 네. 그쵸. 네, A 타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 아무래도 지금 4베이가 더 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요? 물론 향도 있고 나머지가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구조로 이렇게 봤을 때. 구조로만 봤을 때 C 타입이 가장 좋아요. 왜 C 타입이 좋은 걸까요? 여기 C 타입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 포베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정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아. 여기에 빛 들어오는 공간들이 창문 있잖아요. 여기. 네네네. 발코니 확장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창이 됩니다. 아. 이 창에서 빛도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 돼요. 여기가 통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베이 구조에서 판상형 구조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그 다음은 59A 타입이 되겠죠. 여기는 3베이의 판상형 구조예요. 반면에 B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타워형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C, A, B 타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주면 좋은 거는 특별 공급 때 이미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하루 전날 이제 특별 공급이 있으니까 특별 공급 마감이 되고 났을 때 그 경쟁률을 보세요. 그 경쟁률에 따라서 일반 공급 자체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럼 나는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낮은 타입에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74 타입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74D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방 3개랑 그리고 거실까지 해서 다 햇빛이 들어오는 밝은 상황인데, 뭐 B타입 같은 경우는 뭐 저 뒤쪽 방 같은 경우는 해가 안 들어오는 경우니까. 여기 방 2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A타입은 이제 3배, 거실랑 안방, 그리고 작은 방 1, 작은 방 2가 형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형대가 분명히 평형이 나뉘는데 그 평형 중에서 나 누구나 다 알아요. D타입이 좋은 거. 그치. 그 다음에 A타입이 좋은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청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판상에 넣지, 포배에 넣지 이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근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정말 여기에 당첨되고 싶으면 가점 높은 사람은 당연히 내 의지대로 하면 돼요. 그쵸, D타입 제일 좋으니까 거. D타입으로 가면 돼요. 근데 내가 가점이 조금 애매하다 하시는 분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타입도 고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 하나가 내 자산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좋은 주거 환경 속에 거주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특공에서 경쟁률을 보면서 어느 타입이 좀 인기가 많았는지 그 경쟁률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러한 전략들이 좀 요즘은 또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쵸. 일부러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그 구조를 선택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면서도 선택은 또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나는 B타입 제일 좋지 않은 타입 선택해야지 하면서도 처음 맨 마지막에 가서 타입을 선택해야 돼. 나도 모르게 A타입을 선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청약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그 정말 특공,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특공에서 나오는 그 경쟁률을 확인하고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